아내가 젊은 남자와 놀아나며 외박하던 그 밤, 저는 아내의 침대에서 아내의 여동생, 처제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부하니, 이제 당신은 내 남자예요. 라고요. 저는 죄책감에 눈을 감았지만 차오르는 쾌락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간밤에 저를 안았던 여자가 제 처제가 아니라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 장모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의 여동생인 줄 알았던 여자와 그것도 제 장모와 한 침대에서 뒹굴게 되었냐고요? 이 모든 것은 저를 기만한 잔인한 아내와 그런 딸에게 이용당한 장모,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8 박성호입니다. 은퇴 후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연명하며 집안의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제 아내 수연은 잘나가는 미술학원 원장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 서연이야. 이혼하고 갈 곳 없어서 당분간 우리 집에 좀 있을 거야. 처제라는 서연은 4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의 상처 때문인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그저 편하게 있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시회 준비를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이 거대한 집에는 저와 젊은 처제 서연, 단둘이 남겨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부엌에 나가보면 그녀는 우울증 약을 물과 함께 삼키며 홀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외로운 두 영혼이었죠. 저희는 새벽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람난 전남편 이야기를, 저는 저를 무시하는 아내 이야기를.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희 사이의 감정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전시회가 아닌 젊은 남자와 호텔 주차장에서 뜨겁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는 저와 같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아내의 침대 위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미친 듯이 탐하며 금기를 넘었습니다. 아내의 침대에서 저는 처제인 줄 알았던 서연의 몸을 몇 번이고 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무기력한 남편이 아닌 뜨거운 남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우리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위험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멈출 수 없는 쾌락에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옷장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이 궁금해 저는 무심코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은 평범한 성장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가족 사진. 그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제 아내 수연과 지금의 서연,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빼내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내 딸 수연 그리고 나. 1995년. 내 딸 수연 그리고 나. 서연은 제 아내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십 년 전 남편을 버리고 어린 딸만 데리고 도망쳤다던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제 장모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장모와 아내의 침대에서. 그날 밤 저는 서연, 아니 제 장모님에게 앨범을 던지며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버리고 새 출발했지만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사기까지 당해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딸에게 연락했지만 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창피해. 아빠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왜 나타나. 대신 제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주 잔인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 옆에서 젊은 여동생 행세나 해. 내가 밖에서 편하게 남자 만나려면 집안에 내 남편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숙식은 해결해 줄 테니 내 눈과 귀가 되어줘. 살기 위해 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외도를 위해 제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처제라는 이름의 감시자로 붙여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제 장모와 한 침대에서 뒹굴었던 거고요. 저는 아니, 제 장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똑같이 버림받고 똑같이 이용당한 피눈물 흘리는 동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내와 당신 딸에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한 지옥을 선물합시다. 그날 이후 저와 장모님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무기력한 남편을, 장모님은 형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위태로운 처제를 연기했죠.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 두 사람을 발밑에 두고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장모님은 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내가 자신의 생일날 내 연남과 함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미래를 즐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오늘 친구들과 파티가 있어서 늦을 거야라며 거짓말을 하고는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인자한 남편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생일 축하해, 여보. 아내가 떠나자마자 저와 장모님은 약속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예약한 스위트룸 바로 옆방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 아내와 내 연남이 팔짱을 낀 채 호텔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떠들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장모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인 저희 언니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제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갈 때 방의 조명을 모두 꺼주시겠어요? 직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 뒤 저희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아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이 노크를 하자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장모님의 목소리에 방 안의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든 채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속옷 차림으로 엉켜있던 아내와 내연남의 모습이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경악하며 저희를 쳐다보는 순간 제가 방 안의 모든 조명을 켰습니다. 서서연아, 내가 왜 여기에? 여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배신한 여동생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 모든 상황을 꾸민 범인이 저라고 생각했는지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감히 내 동생을 끌어들여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동생이랑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이 더러운 인간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아내의 뺨을 후려치며 제 인생 최고의 명대사를 읊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이게 내 애미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내 딸 애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처제가 사실은 자신이 버리고 이용했던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찍은 완벽한 증거로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던 날 장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떠나야지.
자네 인생에 더는 짐이 될 수 없네.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닙니다. 내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사위와 장모가 아닙니다. 가장 추악한 배신 속에서 서로를 구원한 세상에 단 둘뿐인 동반자입니다. 저희는 아내가 버리고 간 그 집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두 여자에게 제 인생을 농락당한 한 남자가 내린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